네,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박찬대입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제를 뺏기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그다음에 혁신위 이런 것 때문에 의제를 뺏기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쪽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은 있고요. 네. 저희는 저희가 역할을 따박따박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메가시티 의제 이런 거 사실은 무분별하게 막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지 같이 급하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횡재세 얘기 나왔고 또 주 4.5일제 이야기 나왔던데 이게 이제 맞대응 카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물론 국힘당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맞는데요. 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을 따박따박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지난 대선에서도 지금 언급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OECD 평균보다도 한 150시간 정도 길고 독일보다는 한 560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고 특히 어제도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양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아니고 질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도 노동시간 단축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네. 특히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삶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사실 제안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원욱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자로 규정을 하면서 안동에 출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고향이 안동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원욱 의원 삼선 중진 의원 아니신가요? 네. 네, 우리 대표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0.5선에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선수 갖고 그렇게 비교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기는 했지만 기득권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기득권이라는 거는 미리 권한을 많이 갖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네.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적절하게 상권 분립을 유지하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매우 절실한데 네.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네.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 전에 김두관 의원도 험지 출마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런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뭔가 좀 한 말이 혹시 있습니까? 본인이 한 말은 새롭게 나온 말은 없는데요. 네. 저번에 이제 보궐선거를 출마하면서 네. 계양을의 주민들한테 네. 지나가는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 정치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예. 중앙 정치는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예.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예. 머리 염색도 하고 예. 지역구인 계양을 쭉 돌았던 것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예. 비례라든가 험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예.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대표의 행보로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계양을에 다시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리하면. 네, 지금 현재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네. 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최고위원 회의에 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있잖아요. 예. 정개특위 간사나 이런 분으로부터 지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최고위원 단위에서?
예, 지금 뭐 협상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예.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뭐 양보 안 하고 예. 지금 우리 협의를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연동형에 대한 반대는 계속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까? 예, 병립형으로 회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례대표 수 늘리는 거 반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법도 준연동형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준연동형 고수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고수하고 있죠 저희가요. 그리고 예. 뭐 완전히 이제 의견이 다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네. 예 선거 제도의 후퇴나 퇴행에 대해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지금 선거법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저번에 협의됐던 것은 유일하게 권역별로 나누는데 한 예. 3개 권역 정도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는 이제 연동형을 전제로 하고 저쪽에서는 병립형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예 권역별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협의가 되는 것 같고요. 비례 의석수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거는 저쪽에서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네. 지금 그 준연동형으로 그냥 치른다고 가정을 하고 위성정당 문제 있잖아요. 제가 예, 질문 예. 두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첫째, 네. 그럼 만약에 그 민주당은 그 저번에 더불어 시민당 같은 거 안 만들 겁니까?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위성정당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 목소리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예. 만약에 이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 내에서 위성정당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지를 남겨놓으시네요, 지금. 준연동형이 간다면 위성정당 방지하는 법안을 우리가 관철할 수 있으면 관철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네네. 뭐 발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걸 명분으로 혹시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전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정확한 방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각각의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총선 승리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의견들이 서로 다양하게 섞이고는 있는데요. 예, 원칙적인 방향은 지금 분명하게 잡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튼 이게 양당 간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시한을 언제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2월 12일까지 되면 참 좋겠지만 예. 지금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고 12월 2일까지가 지금 예산안 처리 시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올해 예산 좀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그 예산안이 다 처리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100일로 끝나게 되면 아마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임시국회 중에 패스트 트랙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특검법들도 걸려 있고 그 여러 가지 또 탄핵안들도 막 걸려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쪽 국민의힘 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사실은 악종고투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부분이 빠르게 법 취지에 맞춰서 1년 전 이렇게 확정되면 좋을 텐데 올해도 여느 때와 비슷하게 해를 넘겨서 임박한 시점에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네. 선거 임박해서까지 그러면 시한을 열어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가 일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에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였을 때 네. 의장방에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자기들은 연동형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반드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벌써 시간은 뭐 한 원내대표 하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국힘당의 의지는 연동형은 반대하고 연동형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의 변수는 생기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세라든가 방향은 그대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그 임박해석까지라고 그러니까 시연을 여쭤봤더니 임박해석까지라고 답변을 주시길래 제가 한번 그러면 그 더 나가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네네. 지금 뭐 조국 신당이니 송영길 신당이니 이준석 신당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국은 이 신당은 그 비례대표제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측성을 최대로 늘려놓고자 한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걸까요? 아니 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선거법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국힘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예. 일방으로 통행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이시다. 예, 그래서 오래 걸릴 거다 하는 예측이고요.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도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신당이나 명분도 송영길 일치하면서.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그분들이 실제로 출마할지 정당을 만들지 현재는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결과를 예단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예, 민주당 예.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간의 설전이 오가는데 예. 이 현상이 한동훈 키워주기일까요? 한동훈 가둬놓기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한동훈 장관 뭐 그동안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뭐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애정결핍이 계신가 끝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스타일인데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치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묵풀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행태라든가 가벼움을 볼 때 지도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관직 그만두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출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김명수 합참의장 관련 의혹이 지금 뭐 여러 건이 지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준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KBS 뭐 박민 사장 뭐 임명뿐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절차와 그다음에 뭐 야당의 목소리, 국민들의 정서는 정말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자기가 할 것은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번에 뭐라 했냐면 국민은 무조건 맞다. 국민의 뜻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혀 그것은 거짓말이신 거예요. 국회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했지만 그 대통령이 완전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겠나. 지금 권력기관만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저항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외신에서조차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과방위 네.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민 KBS 사장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지금 뭐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임명을 받고 지금 로봇처럼 기계처럼 따박따박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네. 네, 공영성을 앞세운 박민 그렇지만 그 행보를 보게 되면 사장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네. 정령군 행사를 하고 지금 공영방송을 일순간에 지금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언론 흑역사 한 장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KBS를 파괴하라는 지령을 받은 공작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동관에 이어서 우리 박민 사장 공영방송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모든 언론인들 그다음에 KBS의 사실은 구성원들의 강렬한 저항을 받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